56쪽에 17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자꾸 풀어야지 이거 아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풀면서 이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풀 수가 있어요. 내용만 가지고 풀 수가 없죠.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근데 얘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잖아요. 근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야, 속력.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 얘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죠. 그 밑면의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요거는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자, 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이죠. 속력이 일정하니까. 가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속력이 일정한 거고, 가의 그래프 기울기가 클수록 속력 빠르다 맞고, 가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속력을 나타낸다. 아니죠. 아랫부분의 넓이는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 없어요. 이거는 가에서는 나에서는 이동거리인데 가에서는 뭐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서 그래프 아래 색칠한 부분은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이거 맞아. 틀린 거 2개. 2번, 4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그래프로 오른 것은, 자유낙하하면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데 일정하게 빨라져. 일정하게. 그래서 얘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다. 일정하다랑 일정하게 빨라진다랑 다른 의미야.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는 빨라지는 거고요. 일정하다는 일정한 거고요. 답은 1번처럼 될 거고, 그림과 같이 1kg, 2kg, 3kg, 4kg의 네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켰다. 중력과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다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D가 먼저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도달한다. 중력과 속도 똑같고 전부 다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해요. 높이가 똑같으면 동시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40km/h의 속력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 때는 60이네요. 자, 평균 속력을 구해라. 2개 더해서 2로 나눠서 50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대부분 한 반은 50 이렇게 쓸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예요. 근데 시간이 안 나왔고 뭐 이동거리도 안 나왔는데 뭐 어떻게 푸냐, 이게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를 뭐 L이라고 이렇게 놔둡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이동거리가 2L이 되는 거예요. L이니까 왔다 갔다니까 2L이죠. 왔다 갔다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잖아요. 그래서 40분의 L이죠. 돌아올 때 시간, 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잖아요. 60분의 L이죠. 그래서 밑에 시간이 40분의 L 플러스 60분의 L이라고 쓰셔야 되고, 써야지 아는 겁니다. 써야지. 그냥 보고만 있고 나중에 풀라고 하면 못 푸는데 수업 시간에 쓰시고요. 가만히 있는 친구는 못 풀어요. 써야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L은 위아래 똑같이 있기 때문에 약분돼요. L은. 그래서 L은 없어지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를 통분을 해야죠. 이거를 통분을 해야죠. 3 더하기 2에서 5네요. 5 이렇게. 얘가 밑에 있는 애가 120분의 5야. 이거 통분해야 되는데 뭐 맘대로 곱하고 이러는 친구들 많아.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2를 120분의 5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누는 거는 역수의 곱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5를 일단 나눌 수가 있잖아요. 48이야. 48. 답은 48km/h. 요거를 해야 하지 않은 겁니다. 정리를 하시고, 똑같이 수업 시간에 해도 나중에 푸는 친구가 있고, 나중에 똑같이 풀으라고 해도 못 푸는 친구가 있는 거야. 푸는 친구가 돼야지. 정리를 해놓고 자기가 다시 하고. 수업 분명히 똑같이 하는데 못 푸는 애가 있고 푸는 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항상 이동거리인지 시간인지 이게 속력인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동거리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속력이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아셔야죠. 기울기는 각 구간의 속력을 나타낸다. 맞고,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A이다. A가 지금 기울기가 가장 가파라요. 예. 기울기가 크다라는 소리고, 그게 가장 빠른 게 맞죠. B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2m/s이다. 요 간격이 3초입니다. 3초. 3초 동안에 2m를 가니까 3분의 2m/s죠. 틀렸죠. 그 다음에 7초 동안의 평균 속력. 7초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래서 이게 맞죠. 7초 동안에 14m를 이동했으니까 2m/s가 맞아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A에서 A 구간이 C 구간의 2배이다. 이걸 뭐 기울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8m 이동했고 C 구간은 4m 이동했으니까 2배가 맞지. 응? 어떨 때는 기울기로 하시는 거고 어떨 때는 그냥 값으로 하는 거고. 응? 문장을 똑바로 안 읽으면 풀 수가 없죠. 자, 가와 가는 공기 중에서 지금 공기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깃털하고 그 쇠구슬하고 낙하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중 진공중 아니고 얘가 진공중이죠. 가에서 중력과 공기 저항이 작용한다. 맞네. 옳은 거 올라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서 깃털과 쇠구슬 동시에 떨어지죠.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이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다. 힘은 받아요. 중력. 뭐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력이 없는 거지 중력은 있지. 가와 나에서 물체의 낙하 속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안 그래? 질량이랑 상관이 없어요. 질량 상관없습니다. 중력과 속도이기 때문에 질량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23번 버스로 60km를 이동할 때 처음 20km 이동하는데 20분 걸리고 나머지는 30분 걸렸다.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 분의 아니죠. 전체 시간 분의 전체 이동거리야. 전체 시간이 얼마냐면 50분이죠. 근데 여기 잘 봐봐. 세크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분에다가 60을 곱해주셔야지 세크로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전체 이동거리는 60이죠. 그러니까 20에다가 40 가니까 60이잖아요. 근데 이걸 미터로 해야 되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여야지. 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없어주시고 6은 약분하면 100이니까 20m/s가 되는 거죠. 무조건 계산하지 말고 식을 다 완성하고 식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계산을 나중에 해도 됩니다. 막 뭐 문제 풀려고 하면 중간에 막 계산을 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이야. 틀린 거 풀면은 뭐 하겠어요? 네. 식이 맞나 확인하시고 이제 풀어야죠. 자, 1초 간격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이동하는데 1초 지났더니 2m 같고 2초 지났더니 4m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하게 이동하는 거죠. 근데 그래프 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 총 10m까지 표시돼야 되잖아. 좀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가 10이라고 쓰시고 그러면 여기가 2, 4, 6, 8 2, 4, 6, 8, 10 쭉 속력이 얼마야? 1초에 2m씩 가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 요 정도 해도 돼. 여기 해도 되겠지만 아무튼 요거 2m/s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속력이 일정하다. 뭐 5초까지만 해야겠네. 5초까지만. 네, 하시면 되겠죠. 그래프도 성의껏 하셔야 됩니다. 25번 속력 변화를 다음 용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공의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여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속력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누차 얘기하지만 자, 일과 에너지 이거를 빨리 하고 원래 학교 진도도 다시 한번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일과 에너지 하나도 안 했나? 일과 에너지 자, 과학에서의 일은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정의를 항상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이 작용 안 하면 안 되고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딴 방향 말고 이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일을 한다라고 한다.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대로. 자, 일의 양. 그러면 일의 양, 일이 워크니까 약자로 워크 W 쓰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많이 줘. 내가 뭐 이렇게 이동시킬 건데 힘을 많이 줘. 똑같이 이동했을 때 힘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한 거죠. 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하고 일은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10m가 어떤 애는 20m가 그럼 20m 간 애가 더 일을 많이 한 거지. 그래서 거리랑도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푸시면 돼요. 응? 그럼 일 어떻게 계산할래? 그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하면 돼. 지금 배웠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구해야 되네? 그럼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해야지 하고 해야 돼. 일을 구해봐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일 구하려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하는 거야. 응? 일의 양을 알고 싶으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하는 거예요. 10N의 힘을 10m를 밀고 갔다. 100줄이야. 이게 단위가 줄이거든요. 줄 단위.
100줄의 일을 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는 거예요. 1구에 그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는 겁니다. 안 하지 말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줄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라고. 원래 힘이 뉴턴이고 거리가 미터니까 뉴턴 미터로 쓰면 되는데 그걸 합쳐서 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뉴턴의 힘을 줘서 1m를 이동시켜. 그러면 1뉴턴 미터만큼 일을 한 건데 뉴턴 미터를 그냥 우리는 1줄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1줄에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J의 일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줄에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사람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찰력이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 일단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 중력의 이동 거리를 곱하면 돼. 왜냐하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중력도 힘이잖아. 사과가 예를 들어서 1kg짜리야. 그 너무 무겁긴 하지만 1kg짜리야. 얘가 떨어져 가지고요. 한 1m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를 사과를 이동시키는 힘이 중력이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서 중력 이 한 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조사가 중요한데 중력 이 한 일은 중력의 크기에다가 낙하한 거리 곱하면 돼. 근데 중력의 크기가 힘이지 힘. 낙하한 거리가 거리지. 이동 거리지. 그러니까 이게 1이야 1.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1입니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1이다. 중력에 대하여 한 일.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데 이게 잡아당긴 힘이 있는데 내가 중력만큼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사실 내가 한 일이지 내가. 내가 한 일이에요. 내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근데 이제 식은 똑같아 사실은. 왜냐면 중력만큼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거고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는 거여서 중력만큼 힘을 줘서 들어 올리니까 근데 중력이 있잖아요. 무게라고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게는 질량에다 9.8 곱하면은 뉴턴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무게가 보통 이렇게 이걸 m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이걸 질량을 m이라고 해. 질량 m이네야. 근데 이걸 보통 우리가 중력가속도 g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우리가 이제 m 곱하기 g에서 mg라고 하는 거야. mg. m 곱하기 g. 그 다음에 들어올린 높이는 우리가 h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mgh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h 하면은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mgh라고. 이따가 식에 나와서 이제 풀게 되면 문제 나와서 풀게 되면은 식을 쓰는 겁니다. 이 mgh 식을. 자, 일단은 일의 양이 0인 경우. 자, 일의 정의에 부합을 해야 돼. 일의 정의.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 힘이 작용하여 이동을 해야 돼. 근데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는 애들. 이미 움직이는데 마찰력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마찰력이 없는 얼음판을 사람이 스케이트를 탄다. 한번 밀고 가만히 있어도 힘 작용하지 않았는데 쭉 미끄러진다고. 그때는 이동은 하는데 일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 0이잖아. 힘이 0이잖아. 0. 그러니까 빵이죠. 빵줄.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이동하는 경우.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밀었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0이죠. 왜냐면 이 힘은 내가 100N 줬는데 이동을 안 했어. 빵미터야. 그러면은 빵줄이지.
벽을 힘껏 밀었는데 벽이 움직이지 않았다. 요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고 서 있다. 문장이 중요한데 이게 든다가 아니라 들고 서 있다예요. 든다는 사실은 일을 해요. 이렇게 든다 이렇게. 근데 들고 서 있다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이동 거리가 없어가지고. 팔은 아픈데 일의 양은 없어요. 어? 너 이거 들고 서 있어. 근데 팔은 아픈데 일한 건 아닌 게 되는 거야. 어? 들고 서 있을 때는 일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자, 그러니까 뭐 웨이터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들고 힘은 위로 주는데 이동은 옆으로 해요. 옆으로. 어? 힘은 위로 주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진 않고 옆으로 간다고. 수직으로. 어? 그러니까 뭘 들고 갈 때가 있어요. 물건을. 힘은 위로 줬는데 이동은 옆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일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뭔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어찌됐건 수직일 때 힘의 방향과 이동한 거리가 이제 수직일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일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걸어간다. 이 수평으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간다. 이거는 일하는 거야. 왜냐면 가방은 위로 드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위로 가잖아요. 어? 그건 일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건 대충 읽지 말라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그거 뭐 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에 만약에 계단을 올라간다. 이러면은 일한 거야. 어? 치수가 많은 친구들은 다 그냥 대충 읽는 거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있어. 그럼 난 10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랑 일은 같은 단위를 써요. 같은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에너지와 일은 같은 에너지 단위를 씁니다.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일하고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도 조사를 항상 봐야 됩니다. 물체에 일을 하면 그러니까 물체에 일을 하는 거야. 잘 봐요.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걸 들어 올리는 일을 해. 이런 거는 내가 물체에 일을 한 거예요. 물체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높아지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 이거 놓으면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는다. 내가 해준 만큼 얘한테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지금은 이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잘 모르니까 지금은 뭐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공에 내가 열심히 밀었어. 힘을 줘가지고 일했어. 그럼 얘가 가만히 있나?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속력이 생기거든. 속력이 생기잖아. 그럼 에너지가 생겨. 운동 에너지. 그래서 물체에 일을 하면 에너지를 갖는다. 근데 물체가 일을 하면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에너지. 일하는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자기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를 쓰는 거고 일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물체에 일을 하면은 내가 뭔가 그 애한테 에너지가 생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데 좀 이따 문제 풀 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은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3번
4번? 4번까지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요 앞에 문제풀이 이런 거는 내일 와서 내일 하고요. 자, 일단은 59쪽에 자,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작용시켜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일을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 책상을 뒤로 밀었다. 이거 힘 줘서 민 거죠? 책상 분명 마찰력 있거든요. 그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고, 이런 게 중요한데, 엽기를 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니까 엽기를 들 때는 이래. 이렇게 문장을 잘 봐야 돼. 엽기를 든다. 그럼 일하는 건데, 들고 있는 거 들고. 힘은 작용하는데 이동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일한 양이 빵이 되는 거야. 힘이 작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책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다. 수평 방향으로 걸어간 거는 책가방을 들 때는 니네가 위로 힘을 줘요. 힘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든다 이러면은 일하는 거야. 든다 이러면. 왜냐면 드니까. 근데 들고 수평으로 이동했다. 힘은 위로 주고 있는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럼 이거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일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무게가 100N의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5m를 걸어갔다. 그래서 원래 일은 어떻게 구해야 돼? 일은 원래 힘 곱하기 뭐 해야 돼? 이동 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힘 100N, 이동 거리 5m, 500줄 이렇게 푼다고 그냥 문장을 읽지도 않아요. 문제 풀어 그러면 100, 5, 500 읽은다고. 문장을 안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은 위로 작용했는데 수평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동 거리가 사실 빵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아니라 그냥 빵줄이야, 빵줄.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무게가 30N의 물체를 수평면에 놓고 10N의 일정한 힘이 작용하여 3m를 이동했다. 그거는 10N 작용해서 3m를 이동했잖아. 그럼
그럼 30줄의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일은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일을 했다라고 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힘이 많이 작용하면 일을 많이 한 거고요. 이동거리를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일 구하려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하면 돼. 일 구하려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라고 했습니다. 안 하지 마시고. 자, 스텝 1에 1번부터 6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보십시오. 자, 봐봐요. 그 일을 한 경우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네 짐작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1시간 동안 앉아서 읽고 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책장 넘길 때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책장을 넘긴다가 아니잖아. 그냥 읽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예. 물론 한 페이지만 읽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걸 일단 봅시다. 벽을 밀고 있지만 벽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동 거리가 0이잖아. 이동 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0이고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일한 게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이거는 중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중력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지금 뭐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작용해서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한 거야. 일을 한 거야. 50N의 가방을 손에 들고 운동장을 운동장이 당연히 평평하겠지? 운동장이 뭐 언덕이 있고 이러진 않겠죠? 이거는 일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놓인 100N 화분을 들어 1m 높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는 일한 거지. 그러니까 100N의 힘을 줘서 1m를 이동시켜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일한 거예요. 생각을 좀 하셔서. 자, 일의 양이 0인 경우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간다. 가방 맨다라고 무조건 0이 아니에요. 가방 나오면 0 이게 아니야.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가면은 0인데 가방을 들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려면 위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옆으로 갈 때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계단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도 가고 올라가고 이러잖아. 옆으로는 일을 안 해도 올라갈 땐 일을 하는 거야. 0인 경우 아니고 무거운 짐이 든 수레를 밀고 간다.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얼음판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얼음판이긴 한데 마찰이 없는 이라고 하시긴 하셔야 되고, 등속 운동한다라는 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관성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미끄러졌어. 그러면 계속 가는 거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왜 일한 게 아니냐면 힘이 0이야. 힘. 그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야 되는데 거리는 뭐 얼마 가겠지만 10m 간다로 쳐. 근데 힘이 0이야. 힘. 그러면 212 0이지. 212 0. 힘이 0이니까 곱해도 1이 0이지. 알겠습니까? 답은 3번이고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한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은 10에다가 뭐 2해서 20이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킬로그램이잖아. 질량이잖아. 질량.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가 아니라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힘 곱하기 이동 거리. 40줄의 일을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 올리면 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한 것만큼 힘을 줄 건데 들어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40줄의 일을 했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봐봐. 2N으로 5m 이동했어. 그럼 옆으로 이동하는데 몇 줄의 일을 한 거예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몇 줄 일했어요? 10줄 일했죠? 10줄? 10줄 일했고 들어 올릴 때 일하는데 들어 올릴 때 몇 뉴턴으로 들어 올렸다가 안 써있지만 이게 10kg짜리잖아요. 10kg짜리에 작용하는 중력을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9.8을 곱해 주셔야 돼요. 98N.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9.8 해주셔야지 중력이 나와요. 중력. 질량 곱하기 9.8. 그러니까 얘는 98N으로 5m를 이동하는 거야.
98 곱하기 5, 58에 40, 490N 줄. 얘랑 더해야지. 밀 때 10줄, 들어올릴 때 490줄. 그러니까 총 500줄의 일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를 잘 해 놓으세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마시고 자기가 계산을 해봐야지. 자, 그 다음에 자, 무게가 20N이다라고 써 있으면 들어 올릴 때 20N의 힘을 주는 거야. 이거는 킬로그램이 안 써져 있으니까 9.8을 곱하는 거 아니야. 자, 무게가 원래 20N인데 밀고 갔대요. 이걸 속으면 안 돼. 응? 근데 이게 상자를 미는데 한 일의 양이 얼마래요? 30줄. 그러니까 이 30줄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해야 되지. 그럼 힘이 얼마일 것 같아요? 15N이야, 15N. 아, 15N 아니에요. 12죠, 미안. 12죠. 10N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10N으로 미는 거야. 20N짜리라고 20N의 힘을 줘야지 미는 게 아니에요. 들어 올릴 때는 20N이고, 뭐 바퀴 달렸거나 뭐 약간 미끄럽거나 이러면은 20N인데 뭐 20N의 힘을 줘야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내가 미는 힘을 10N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왜 마찰력이 10N이 답이 되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밀고 가죠. 내가 10N의 힘을 주고 마찰력도 10N이면 합력이 얼마야? R자 힘이 얼마야? 20이야? 아니야.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야. 0이 돼야지, R자 힘이 0이 돼야지, R자 힘이 0이 돼야지 원래 속력이 일정해. R자 힘이 0이 아니면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런다고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마찰력이 10N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 계산할 때는 내가 미는 힘 계산하는 거야, 미는 힘. 아, 미는 힘 10N을 밀었구나. 근데 마찰력은 어떡하지? 일정한 속력이니까 마찰력하고 내가 미는 힘하고 똑같아. 그래야지 R자 힘이 0이 돼가지고요. 속력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의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합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하면 얘한테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를 쓰면은 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서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거야.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둘 다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기가 일했죠.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쓴 거죠. 에너지 쓴 거야. 에너지 썼으니까 일한 거야. 감소한다 맞고. 자꾸 문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높은 곳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는 안 배웠네. 높은 곳에 정지해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조금만 이따 또 할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문장을 읽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사실 위치가 달라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위치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치랑 여기 있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치에 있을 때 위에 위치에 있을 때가 위치가 다르잖아. 위치. 근데 원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애를 내가 들어 올리려면 얘가 질량이 m이잖아. 이건 m은 질량이거든요. 그거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으로 바꾸시려면 질량에다 중력가속도 g를 곱하면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야. 힘은 무게라고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mg만큼의 힘을 줘서 h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 올리는데 일을 한다고. 들어 올리는데 일을 하는데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 mg고 이동거리가 h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 h만큼의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한다. 근데 어떤데 물체에 일을 해주면 어떤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일을 하잖아. 그럼 내가 들어올리면서 일을 하잖아. 그럼 얘가 에너지가 생겨요.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G를 9.8로 하기 때문에 이게 9.8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mh라고 하는 식을 쓰면 구할 수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 구해라 라고 하면 시험지 한 켠에 9.8mh라고 쓰고 시작을 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 9.8mh 이렇게. 꼭 이렇게 해.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9.8mh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과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 그럼 한 일의 양이 얼마냐면 9.8mh. 위치 에너지 구하시려면 9.8mh만 하면 돼요. 어떤 물체 1kg짜리가 1m 높이에 있어. 그 위치 에너지 구하라. 9.8 mh 9.8줄. 이거 읽으시면서 9.8 m이 1이고 h가 1이니까 9.8 mh. 그러면 9.8줄. 알겠어? 곱하기만 하면 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와의 관계. 질량이 커지면 9.8mh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9.8mh잖아. 그럼 h가 높아지면 질량 커지면은 당연히 에너지 높아지지. 높이가 높아지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 커지죠. 당연하죠, 그렇죠? 9.8mh니까. 자,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체의 일한 양만큼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W는 지금 뭐 하여튼 웨이트의 약자긴 해. 웨이트, 무게. 그래서 얘가 지금 W만큼 힘줘가지고 H만큼 잡아당겼는데 사실 이거는 W랑 9.8m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똑같은 건데 물체에 일을 하는 것만큼 위치 에너지랑 같다라는 거예요. 증가한 위치 에너지랑. 자, 근데 이런 다음에 이 친구가 잘 봐. 얘를 놔뒀어. 그러면 얘가 H만큼 떨어져. 그러면은 일을 하겠죠. 일을 합니다. 일을 해가지고 얘를 이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 거야. 말뚝을 박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뚝이 박힐 때 마찰력만큼의 힘이 필요해 사실. 그래서 이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건데 얘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 건데 힘이 마찰력에 해당하는 힘이 돼서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쓴 거예요.
사실 요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요런 겁니다. 일단은 위치 에너지가 9.8 mH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5번. 질량이 10kg인 얘가 M인데 M이 10kg의 물체를 위쪽으로 천천히 5m 들어 올렸다. 일의 양은 10 곱하기 5를 하면 안 되고 9.8 곱하기 10 곱하기 5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은 질량 단위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로 바꿔주셔야 돼. 그럼 9.8 곱해야 돼. 내가 한 일의 양은 490줄의 일을 한 거예요. 자,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에너지의 정의고, 에너지 단위는 줄 퍼 세크가 아니라 줄을 쓰는 겁니다. 사실 줄 퍼 세크는 다른 단위가 있어요. 일률이라고 해서 단위가 다른 게 있습니다. 와트 단위인데 사실은. 어찌됐건 줄을 쓰셔야 되고,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일로 전환되지 못한다. 아니야.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하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의 위치 에너지식 어떻게 된다고? 9.8 mH.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하죠. 자, 질량이 10kg인 물체가 0.2m 높이에 있어. 그럼 얘 운동 위치 에너지 구해보세요.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그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일의 양이랑 위치 에너지랑 똑같거든요. 모르겠지. 모르겠으면 9.8 mH 쓰는 거야. 일단 9.8 한 다음에 m은 얼마야? 10. h 얼마야? 0.2. 9.8 mH를 써야지 뭘 풀지. 그래서 19.6줄이게 되겠다. 그쵸? 19.6줄. 요거만큼 에너지가 있었으니까 일도 에너지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 있는 것만큼 일하는 거다. 위치 에너지 나왔는데 모르겠어 뭘. 그럼 9.8 mH를 써. 그러면 돼. 9.8 mH를 쓰면 된다. 넘겨보세요. 60쪽에. 자, 근데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달라지면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현재 위치가 기준이다. 여기가 여기 기준이다. 그러면 높이가 0이잖아요. 기준면에서부터 높이인데 그래서 만약에 기준면이 현재 물체 위치면 위치 에너지 0이고 기준면이 책상이면 9.8 m h가 0.5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지면이 기준이다. 지면이 기준이면 높이가 1.5가 되잖아요. 1.5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특징인데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부터 몇 미터냐 이런 거기 때문에 기준면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다. 그러니까 기준면에서는 0이죠. 기준면에서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떤 영향을 주냐. 추를 떨어뜨릴 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얘가 내려오면서 일해하는데 원통나무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많이 이동해.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죠. 위치 에너지가 많아서. 근데 무거운 애에 추를 뭐 1kg짜리인데 2kg로 늘려. 그러면 많이 이동해. 왜냐면 질량이 커지면은 위치 에너지가 커서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커져서. 그래서 추의 질량이나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3배로 커지면 나무 토막이 이동하는 이게 일하는 거예요. 밀려나는 게 일하는 거예요.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도 2배, 3배 증가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낙하 높이에 각각 비례한다. 9.8 mH. 위치 에너지 구하려면 9.8 mH 하면 됩니다. 자, 7, 8, 9를 해주십시오. 7, 8, 9. 볼까요? 네. 5kg의 물체가 여기 높이 있는데 베란다를 기준면으로 할 때 몇 미터죠? 4m죠, 4m.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적혀 있어야지 뭘 풀지. 그냥 4m구나. 3m군요. 미안. 그러니까 이게 적어야지 뭐가 틀렸는지 알 수가 있지. 3m네요. 위치 에너지는 모르면은 쓰는 거야. 9.8 mH. 9.8 곱하기 5 곱하기 3. 그러면 이제 15 곱하기 9.8 하면 되네요. 그쵸? 네. 그러면은 147줄 맞네요. 옥상을 기준면으로 한대. 옥상에서 몇 미터인데? 빵미터지. 그쵸? 그 물체 위치 에너지 0이다. 맞지? 물체를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들어올릴 때 필요한 일의 양. 방금 했잖아요.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들어올리는데 하는 일의 양이랑 위치 에너지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들어올리려면 196줄 아니고 147줄이 필요한 거죠. 기억 니은 3번. 됐지요. 그 다음에 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인 추를 2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5cm 깊이로 박혔다. 그러니까 5cm의 말뚝을 박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 물론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해가지고 구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의 양은 한 5cm만큼 했구나. 근데 질량이 몇 배가 돼? 질량이 몇 배가 돼요? 10kg이었던 추를 30kg으로 3배를 늘렸죠? 질량을 3배를 증가시켰고 높이는 어떻게 됐어? 높이는 2배네. 높이 2배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몇 배가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6배였던 거예요. 6배. 그러니까 하는 일의 양도 6배로 증가해야 되죠? 이거 30cm만큼 박힌다. 일의 양이 6배가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6배가 됐으니까. 에너지가 6배가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6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0g인 쇠구슬을 떨어뜨리고 속력 측정기에 이건 안 했네. 자, 아까 8번까지 하려고 했나? 자, 하여튼 위치 에너지까지 했습니다. 위치 에너지 9.8 mH, 9.8 mH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야. 뭐 운동하는 구슬이 있어요. 그럼 와가지고 얘가 꽝 부딪히면서 얘를 밀고 가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 식은 좀 복잡한데 이거는 니네가 유도할 건 아니고 이거는 외우시긴 하셔야 돼. 이거 유도하려면 이제 물리 1에서 합니다. 아무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걸 공식 안 외우면 못해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으로. 예를 들어서 뭐 1kg짜리가 뭐 1m/s로
운동한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그게 하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외워서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량이 예를 들어서 2kg으로 바뀌었다. 응? 속력은 똑같아.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지. 2분의 1 m v 제곱. 1줄이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얘가 1kg인데 2m/s로 바뀌었다. 중요한데 질량은 비례관계에 있어요. 질량은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가 돼. 질량은. 근데 속력은 제곱에 비례야. 제곱에 비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되면 에너지가 4배가 돼요. 자, 2분의 1 m v 제곱. 2줄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2분의 1줄이었는데 2줄이니까 4배 된 거 맞지? 응?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그냥 비례야. 이거를 지금 외우셔야죠, 지금. 가르쳐줬는데 모르면 안 되고요. 지금 가르쳐주면 바로 외우시면 돼. 가르쳐주는데 안 외우지 마시고. 2분의 1 mv 제곱. 이거를 알면 지금 문제 풀 수 있어요. 가르쳐줬는데 몰라. 왜 모르는지 나 진짜 모르겠는데 가르쳐줬는데. 자, 2분의 1 mv 제곱으로 하는 거야.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준 대로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줬는데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질량이랑 에너지는 비례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질량 커지면은 에너지도 커지잖아요. 2배 커지면 2배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속력의 제곱이랑은 비례관계야. 속력의 제곱이랑은 비례관계. 만약에 속력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속력에? 니네가 지금은 3학년이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속력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에 비례하면 요런 그래프 2차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왜냐면 제곱에 들어가 x 제곱에 비례하면 여기가 x고 x 제곱에 비례하는 거 요런 그래프가 나와. 2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이 반대쪽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 제발 2분의 1 mv 제곱 지금 가르쳐주면 지금 풀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 mv 제곱만큼 운동하다가 나중에 얘가 술에 이 물체를 밀고 가가지고 정지를 해. 그럼 얘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정지했는데.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속력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 에너지를 다 쓴 거야. 근데 어디 썼냐면 E라는 데 썼기 때문에 에너지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만큼 일을 하는 거야. 이 식을 만들 줄 알아야지 뭘 푸는 거예요. 는 뭐다 써 있어야지 풀지. 는 이런 거 없으면 못 푸는 거야.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있어야지 풀지 뭐를. 는을 하셔가지고 식을 만드셔야 돼. 근데 FS가 뭐냐면 S는 이동거리가 맞고요. F는 뭐냐면 요 마찰력. 여기서는 사실 마찰력이야. 마찰력. 마찰력만큼의 힘을 줘서 미는 거기 때문에 마찰력이 돼 사실은. 요게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E라는 데 썼기 때문에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와 한 일의 양이 같아야지. 에너지랑 일의 양이 같아야지. 응? 알겠습니까? 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와 관계. 얘는 중력이 한 일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물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중력이 한 일이야. 중력이 이래. 중력이 9.8 M만큼의 힘을 줘서 H만큼 떨어뜨려.
그럼 중력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은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제 떨어지면서 속력 증가하니 증가하지 않니?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여 일을 하면 그 한 일의 양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전환돼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중력이 물체 한 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 같습니다. 이걸 같다라고 놔야지 뭘 풉니다. 식을 이렇게 세워 놓으셔야지 뭘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실험을 해보면 0.5m 높이에서 질량이 0.11kg인 추를 잡고 있다 떨어뜨려. 그러면은 사실 추랑은 상관없이 속력은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다음 또 속력을 측정을 했네. 3.13m/s 측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요. 떨어진 높이는 지금 0.5m고 중력은 요만큼 작용한 거야. 왜냐면 얘가 질량이 0.11kg짜리이기 때문에 0.11 곱하기 9.8 하면 중력이야. 이게 중력. 이게 중력이지, 중력. 중력이고 이거는 뭐야? 이동 거리 곱해. 그럼 중력이 한 일 0.54줄이 일을 했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이죠. 2분의 1에 m이 0.11kg짜리 v가 여기 측정을 했잖아. 3.13의 제곱 곱해서 하잖아. 그럼 약 0.54가 나와. 뭘 말하는 거냐면 일한 만큼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고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추에 일을 해. 그러면 속력이 증가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자, 관건은 아무튼 식을 자꾸 써가지고 외우시고 써먹는 겁니다. 문장을 읽으시고 질량이 2kg의 물체가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모르겠죠. 기니까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은 2고 v는 3이고 제곱 9줄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고 찾아서 써 넣으면 끝이야. 안 하지 마시고 이거 해야지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못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10줄의 물체의 질량과 속력이 2배가 된다. 자, 질량이 2배가 되면은 원래 몇 배 돼야 돼? 2배 되는 거야. 근데 속력이 2배가 되면 몇 배가 돼요? 4배가 돼요. 이게 중요해. 왜냐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배가 되니까 80줄이 되는 거죠. 질량에는 그냥 비례인데 속력에는 제곱의 비례야. 2배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되네. 4배. 속력에는 합쳐가지고는 8배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C에 보시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질량을 증가시켜줬더니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가 증가했죠. 이게 뭔 소리일까요? 나무 토막 이동거리 증가했다. 이게 일의 양이 증가된 거야. 일의 양이 증가된 거야. 왜 일의 양이 증가돼? 에너지가 증가됐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된 것만큼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질량하고 에너지는 무슨 관계야? 운동 에너지는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질량하고 에너지는 비례관계다 이거예요. 여기 앞에 2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례가 아니다, 뭐 기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 당연히 2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관계인 거야. 뭐 저기 뭐 2분의 1이냐 100분의 1이냐 이런 거 상관없어. 상수기 때문에. 자, 얘를 보니까 속력의 제곱이잖아, 이게. 제곱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는 비례야. 속력의 제곱에는 비례인데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해요. 이거는 지금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9, 10, 11 가능하면 이제 24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9번부터 24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봐봐요. 자, 질량이 10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번. 이런 거 항상 이거를 이제 0.1kg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고치셔야 돼요. 예, 물리할 때는 그람 단위를 킬로그램 단위로 쓸 겁니다. 이게 써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 밑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 자, 속력 측정기에서 쇠구슬의 속력을 측정하였다.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한다. 일을 하죠. 중력이 잡아당겨서 중력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력이 쇠구슬에 일을 한다.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중력이 한 일의 양만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증가합니다. 쇠구슬은 낙하한 거리가 50cm인 경우 50cm는 0.5m야. 그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사실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mv 제곱으로 해야죠. 근데 m은 나왔는데 v가 나왔나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로 못 구하고 운동 에너지랑 중력이 한 2라고 똑같은 거야. 중력이 한 2라고. 중력이 한 2라고. 근데 1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은 9.8 곱하기 0.1. 요게 힘. 0.1kg 짜리니까. 이동거리는 0.5m. 이게 한 일이야. 한 일이 운동 에너지를 바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셔야죠. 그래서 얘는 20분의 1이네요. 20분의 1. 9.8 나누기 2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면 0.98이 맞는데 또 거기에 2분의 1 또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니라 0.49줄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래 운동에너지 구해야 되는데 운동에너지랑 중력이 한 2라고 같기 때문에 중력이 한 1로 구한 거지. 중력이 한 1로 구한 거예요. 자, 10번 2kg의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질량이 1kg의 물체는 4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때 A의 운동에너지는 B의 몇 배인가? A를 구하셔야죠. A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4줄. 자, 이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이 얼마야? 1이죠? 근데 V가 4죠? 8줄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 문장을 잘 읽으셔야죠. A는 B의 2분의 1배가 됩니다. 답이 2번이고요. 자, 쓰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30초씩이면 다 씁니다. 2분의 1 mv제곱으로 쓰시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두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의 비를 구하시오. 자, 질량이 똑같았을 때를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문제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은. 두 장난감 자동차인데 1kg, 2kg, 3kg, 4kg이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았을 때를 보는 거예요. 질량이 똑같은데 A의 운동 에너지가 몇 배예요? 4배죠, 4배. 4배니까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몇 배일까요? 4배야? 에너지가 4배인데? 에너지가 4배죠? 속력은 몇 배일까요? 16배? 2배죠, 2배. 속력이 2대1이 돼야지 에너지가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가 되죠. A가 B에 만약에 속력이 4배다. 그러면 16배가 되지, 운동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지금 4대1이니까 속력은 2배인 거야, 2배. 2배여야지 제곱을 해서 4배가 되죠. 이해 가나? 속력이 2배여야지 제곱하면 4배가 되는 겁니다. 자, 수평면 위에 물체에서 일정한 힘으로 미는데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한 1의 양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밑면의 넓이를 구하시면 10N으로 3m를 밀었으니까 30줄의 일을 하고 좀 힘이 빠졌나 보지. 여기서부터는 5N의 힘으로 2m인 거예요. 5m 민 게 아니라. 5N의 힘으로 2m 밀었으니까 10줄의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몇 줄의 일을 한 거야? 다 합쳐가지고 40줄의 일을 한 거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이런 거는 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게 킬로그램으로 고치시고. 자,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2m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때 작용한 힘은 9.8 m. 근데 예지에 그러니까 힘이 얼마예요? 이러면 4.9 뉴턴이죠. 네. 이걸로 2m를 이동해. 2m. 응? 2m. 그럼 요거 사실 요거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1이니까 9.8줄의 일을 하는 거죠. 힘은 4.9 뉴턴이 작용한 거고 1은 9.8줄을 일한 겁니다. 다 정의로 풀고 있는 겁니다. 정의. 그냥 곱하기 하나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의만 외우시고 쓰면 됩니다. 자, 무게가 100N인 가방을 들고 계단에 A에서 B까지 올라가는데 가방을 위로 들기 때문에 옆으로 갈 때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1m 이거는 생각 안 해줘도 되고 올라가는 것만 하면 돼. 올라가는 거. 0.5m씩 4계단을 올라가잖아. 2m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9.8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뉴턴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아니잖아요. 100N의 힘을 줘서 2m를 끌고 올라간 거야. 200줄이 되는 거야. 200줄. 4번. 옆으로 이동할 때는 계산 안 해줍니다. 일을 안 하니까. 자, 기준면이 지면일 때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위치 에너지 얼마야? 9.8 mH. 다 9.8배를 해줄 거니까 우리 비교만 하는 거잖아요. 9.8은 굳이 안 해줘도 돼, 지금은. 그러니까 비교만 할 거니까. m 곱하기 h만 쓰면 돼. m 곱하기 h 1, m 곱하기 h 3, m 곱하기 h 3, m 곱하기 h 4, m 곱하기 h 6. 위치 에너지 가장 크네.
MH만 계산하면 되죠. M 곱하기 H만. 9.8은 다 곱할 거 아니야. 어차피. 알겠어요? 요런 식이야. 그래도 니네가 풀고 답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니네가 뭐 맞추건 안 맞추건 문제를 읽으시고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 난 몰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문제를 읽으세요. 이거 숙제로 하시고 숙제를 좀 뭐 꼭 다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갑시다.